이 시간에는 진입 전략과 퇴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불균형, 진입 전략, 엔트리 스트래티지, 퇴출 전략, 엑시트 스트래티지 이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포트폴리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듯이 포트폴리오 분석, 여러 사업 단위를 전사적 입장에서 관리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도움을 주어 균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업의 전략은 세 가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사업 전략, 그 다음에 기능 전략. 그래서 기능 전략은 장기 계획으로서 전략에서 빼더라도 일단은 메뉴의 기업 전략, 사업 전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기업 전략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장사를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빠져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는 것이 기업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전략은 일단 영역이 설정이 되면 내가 어느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가 되면 그 부분 안에서 경쟁 기업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조실에서 CEO들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업부의 사업부서장과 함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각 사업부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얻었느냐. 왜냐하면은 사업부제는 철저하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그 사업부의 재창출,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해서 기조실에서는 과연 어떤 사업 부서가 신사업,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업 부서를 더 확장시킬 건지, 어떤 사업 부서를 축소시키든지 혹은 퇴출시켜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업 부서는 서로 합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기업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담당자들, 예를 들어서 기조실에 기획조정실, 전략기획실에 있는 스텝 인원들이나 혹은 CEO들은 어떤 분석 기법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 기법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인 BCG 매트릭스하고 맥켄지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법을 토대로 이 사업부를 확장시킬 건지 아니면은 퇴출시킬 건지, 예를 들어서 맥켄지 분석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매트릭스에 의한 분석에 토대로 한다면은 과연 A라는 사업부가 만약에 개에 해당되는 영역에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전략관리자는 퇴출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업부는 만약에 별에 포함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미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 이러한 자금은 다시 또 어디서 와야 될까, 적소에 해당되는 사업부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이 잡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균형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하되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최대한도로 높이기 위한 자원 배분 방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 창출, 수익 창출, 가치 창출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작업이 균형 포트폴리오,
그래서 적정하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모든 것이 사업부가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균형 포트폴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매스를 가야 된다든지 어떤 부분에는 다시 또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또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불균형이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과연 진입을 어떻게 하며 퇴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포트폴리오 분석은 여러 사업 단위를 전사적 입장에서 관리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도움을 주는 균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기업 전략의 최종 목표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매트릭스나 맥켄지 매트릭스 이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업 전략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균형 포트폴리오란 뭘까요? 기업이 불필요한 위험 없이 기업이 전략적으로 설정한 목적, 한목적적인 성장과 이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단위들을 배열시키는 작업이 균형 잡힌 균형 포트폴리오며 균형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항은 SBU, Strategic Business Unit, 즉 전략 사업 단위를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략 사업 단위는 개별적인 사업과 목표를 갖는 기업의 구성 단위로서 기업의 다른 산업 단위와는 독립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품별로 구분이 되고 지역별로 구분이 되는 사업 단위를 꼭 제품에 관계없이 혹은 여러 제품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 단위, 하나의 SBU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듯이 현대자동차가 반드시 대형 자동차, 중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RV 이런 식으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된 사업 부서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혹은 성격에 따라서는 대형 자동차, 중소형 자동차, RV 이런 식으로 SBU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BU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SBU에 맞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는 기업들이 다각화를 통해서 많은 사업에 진출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업무가 꼭 수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수의 사업 단위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 단위를 분석하여 균형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분석 기법으로서는 BCG 매트릭스나 맥켄지 매트릭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불균형 상태라고 분석이 되면 진입 전략과 퇴출 전략을 이용해서 이것을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입 전략과 퇴출 전략이 있으며 이 진입 전략과 퇴출 전략이 이 시간에 설명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략으로서는 합병, 내부 사업화, 합작 투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으며 퇴출 전략으로서는 투자 환수, 수확, 청산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불균형 상태,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이 손실을 남기면서 바꿔 이야기하면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형태의 수익 창출의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아니라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불균형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불균형 상태라면은 다음과 같은 진입 전략과 퇴출 전략을 이용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진입 전략으로서는 합병, acquisition, 그다음에 내부 사업화에 따른 진입 전략, internal new venturing, 그다음에 합작 투자, joint venturing 이러한 진입 전략을 들 수가 있으며 퇴출 전략으로서는 투자 환수 전략, divest, 수확 전략, harvest, 청산 전략, liquidation 이러한 퇴출 전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진입 전략, entry strategy를 살펴보면은 합병과 내부 사업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acquisition과 internal new venturing을 들 수가 있는데 진입 전략과 관련하여 합병에 의한 진입을 할 것인지 혹은 직접 투자에 의한 진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진입을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합병을 해야 될까, 어떤 경우에 내부 사업화를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될 경우에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장벽, 새로 진입해야 할 산업에 장벽이 높을 경우에는 내부 사업화에 의한 진입보다는 기존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나 상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새로 들어가야 될 시장이 들어가야 되는 장벽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내부 사업화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서 합병을 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한 상표의 충성도,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을 같이 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부 사업화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의 방법에 의해서 계속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빨리 시장에 진출해야 될 경우에 혹은 시장 장벽이 높을 경우에는 내부 사업화는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상표의 충성도나 혹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고 있는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현대자동차가 스포츠카 시장에 진입하라고 할 경우에 과연 현대자동차가 아무런 기술이나 경험이 스포츠카에 대한 없다고 했을 경우에 기업 내부적으로 사업화해서 기술이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보다 만약에 시장 장벽이 높을 경우에는 차라리 기업을 인수해서 혹은 스포츠카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존의 기업을 인수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사업과 진입하려는 산업과의 상관관계,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 우리 기업의 사업하고 새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그 산업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합병을 할지 내부 사업화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과 진입하려는 산업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에는 내부 사업화에 의한 진입 전략이 합병에 의한 진입 전략보다 더 바람직하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새로 진입하려는 산업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서도 기술로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 의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업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기술 축적을 통해서 내부 사업화를 하는 것이 진입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과 내부 사업화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음으로서 요인으로서 스피드와 비용의 비교, 즉 다시 말해서 스피드가 중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빨리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 빨리 뛰어들어야 될 경우에는 내부 사업화보다는 기존 사업을 합병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산업의 단계가 성숙 단계에서 굉장히 치열하다고 할 경우에는 빨리 신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부 사업화를 해서 차근차근 전차적으로 단계별로 축적을 해서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그러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보다 빨리 이미 사업화된 이미 경험과 상표의 충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인수해서 빨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의 수명 주기와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합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 사업화를 할 것인지의 산업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산업의 도입기와 성장기에는 진입 장벽이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내부 사업화에 의한 진입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성숙기에는 합병이 적합합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성숙기에는 이미 굉장히 치열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신제품 개발, 제품 수명주기도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빨리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병이 적합합니다. 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도입기나 성장기는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부 사업화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경험 축적에 의해서 시장 진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병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서 내부 사업화에 대한 실패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을 했을 경우에, 기업을 합쳤을 경우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며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을 실패할 수 있는 두 요인은 합병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합병을 하려는 두 회사 간의 조직 문화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조직 문화, 이것은 상충될 수가 있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위 수준에서 해결해 날 것인가가 합병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합병에 의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려면은 기업을 송두리째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병하고 난 뒤에 과연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비용을 너무 지출한, 즉 다시 말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대평가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합병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합병에 의한 진입은 많은 비용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은 많은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을 맞출 자금의 출처가 어디가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인수 시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그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합병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는데 그 합병에 드는 비용은 기업이 단순히 합병을 하고 난 뒤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평가를 한 나머지 너무 가대평가를 해서 비용을 너무 들인 결과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비효율성을 낳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합병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패 요인들을 이기고 합병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합병 전에 인수하려는 회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연 그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인수하려는 회사가,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은 과연 수익 창출 혹은 효용 창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가치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합병 시에 소요되는 매입 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인수된 기업을 기존 사업과 적절하게 통합하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두 조직 간의 문화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합쳐 나가는지, 이러한 그 기술, 관리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합병을 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는 내부 사업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실패 요인들을 살펴보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극복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사업화를 했을 적의 실패 요인으로서는 너무 소규모로 진입하여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부 사업화를 할 경우에 너무 소극적으로 진입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상업성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결국은 상업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점유율도 낮아지고 결국은 내부 사업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화 과정에서 경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금 수요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인 결국은 내부 사업화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패 요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개발 성과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경우, 시장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 사업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되겠죠. 그죠? 내부 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되겠고, 미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생산, 마케팅 관리가 가능한 규모의 진입.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패 요인으로서 너무 소규모, 소극적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진입 전략으로서 합작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작 투자는 합병에 드는 막대한 자금 소요, 내부 사업화에 걸리는 시간,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합작 투자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동 출자라든지 혹은 기술 제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협조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합작 투자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서는 진입 시의 위험과 비용을 공동 출자라는 것에 의해서 기업이 서로 분담할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협력 기업 간의 결합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도 결국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합병과 그다음에 내부 사업화보다는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은 합작 투자도 우리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합작 투자에서 두 기업이 성공할 경우에 이익 분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50대 50, 49대 51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할 경우에가 생기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기업에게 기술이나 자산 혹은 경험 등이 이전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합작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서로 공유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 서로 유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만이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역량들이 쉽게 상대방 기업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우리가 진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퇴출 전략,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전략, exit strategy. 대출 전략에는 투자 환수 전략, 수확 전략, 청산 전략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관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환수 전략, 다이베스트라고 하죠. 대상 사업을 매각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망한 사업 단위를 매각할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서 수확 전략이 있습니다. 하비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자금 흐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특정 사업 단위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산업에서 퇴출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금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줄이거나 혹은 광고를 줄임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투자 환수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출 전략을 선택을 할 시에는 어떤 대출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는 대상 사업 단위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진입장벽, 들어가기가 힘든지 나오기가 빠지기가 쉽는지, 다음에 수명 주기가 어떤지, 대출 장벽이 높은지 낮은지, 제품의 특성, 이러한 관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맥켄지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보았던 성리자로서의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산업이 전망이 좋은 경우에는 투자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산업이 전망이 나쁠 경우에는 그냥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맥켄지 매트릭스의 패배자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확이나 투자 환수 전략을 선택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산업이 전망이 나쁠 경우에는 수확 청산의 전략을 해야 되겠으며, 그다음에 BCG 매트릭스의 의문표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 환수 전략을 실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산업이 전망이 나쁠 경우에는 청산 전략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